농촌의 빈접오염 저감 방법, 최적관리 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농촌의 빈접오염 저감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빈접오염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빈접오염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데요. 수질오염원은 도시나 공장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주로 비가 올 때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쓸려 나오는 오염된 빗물 유출소와 함께 수시로 임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비점오염원이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점오염원 이외에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의 오염물질 발생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비점오염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특히 농촌에서는 어떤 것들이 비점오염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비점오염원은 빗물에 의한 밭 토양 유실, 배수로 흙탕물, 지나친 비료 사용으로 인한 과잉 시비, 야적된 가축 분뇨 등이 있습니다. 농업 비점오염원은 현재 법률력 용어 정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비점오염원 중에서 논, 밭, 과수지, 토지,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농경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가축 분뇨, 퇴액비 등의 발생과 농경지의 토양 유실 등을 포함하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불특정 오염 발생원을 말합니다. 이런 비점오염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최적관리 기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농업 최적관리 기법은 영어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입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질오염 관리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용어로서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최적관리 기법의 종류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침사지처럼 공학적 구조물 같은 하드웨어적 방법과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는 행동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칭하여 사용되므로 유형화 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도시, 농촌, 산림 등 지배적인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관리 기법,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 논밭의 영양 상태는 어떨까? 알 수 있다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비할 수 있을 텐데. 뭘 걱정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토양 상태를 점검해주고 있는데 방법도 간단해요. 최적관리 기법의 첫 번째는 토양검정 시비입니다. 내 논밭의 영양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토양의 상태를 알기 위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시료 봉투를 받고 먼저 겉흙 1에서 2cm 정도를 걷어냅니다. 그 후 첫 삽을 떠서 버리고 그 뒷면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투에 담고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내 논밭은 인과 질소가 많고 칼륨이 적게 포함되어 있구나. 토양 상태에 맞춰서 알맞은 비료 사용을 추천해주니 편하네. 필요 없는 비료 성분은 안 줘도 돼서 비용도 절약되는구나. 흑토럼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도 가능하네. 힘들게 비료를 줬는데 비료가 바로 녹아 흘러가네. 나중에 비료를 한 번 더 줘야겠네. 한 번만 시비하면 오래가고 효과가 좋은 비료는 없나? 두 번째 최적관리 기법으로는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일반 비료와는 달리 알게인과 코팅되어 작물의 생육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성분량만큼 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 시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효성 비료를 사용해도 수확량에는 차이가 없지만 노동력 절감, 비료 사용량 감소, 하천 오염물질 유입량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비점오염 배출이 무려 27%나 저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 오면 물꼬를 더 주고 또다시 막아야 하고 무분별하게 논물을 빼면 논에서 사용한 비료, 제초제, 농약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 안 좋을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세 번째 최적관리 기법은 물고 조절 장치입니다. 물고 조절 장치는 논의 물 공급과 배수를 쉽게 조절하는 장치로 한 번의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배수관 각도로 논의 물 수위를 조절합니다. 배수량을 줄여 비점오염원의 배출을 줄여줍니다. 물고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은 논두렁을 파고 물고 조절 장치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논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깊이로 맞추고 논두렁과 연결된 곳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설치해줍니다. 물고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모내기에서 중간 낙수 기간까지 평소처럼 관리하다가 중간 낙수 기간 이후에는 평소보다 높게 바꿔주면 됩니다. 1년에 단 2번 조절하면서 손쉽게 물고 조절을 할 수 있고 논물이 필요 이상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도 간편하게 물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런 비가 오니까 밭의 흙이 깎여서 빗물과 함께 떠내려가네. 뭘 하면 내 밭에 도움이 될까? 마지막으로 소개할 최적관리 기법은 볏짚 거적 지표 피복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볏짚 거적을 토양과 밀착하게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 막대나 썩는 줄로 고정시켜주세요. 토양에 볏짚을 덮어주면 빗물에 토양이 깎이지 않고 물을 빠르고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어 흙도 비료도 떠내려가지 않아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볏짚 거적의 관리 방법은 작물 수확이 끝나면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볏짚과 함께 경운해줍니다. 지표 피복제나 거적이 두둑에서 고랑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영농활동 시 주의를 기울입니다. 볏짚 거적 지표 피복으로 생산성 향상, 보수력 증진,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주민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 쓰레기나 영농 폐기물을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적절히 관리해 주어야 해. 쓰레기는 분리배출하고 불법 소각하지 않으며 다 쓴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잘 모아두어 영농 폐기물을 관리해준다면 일상생활에서의 비저무염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농촌 비저무염 외에도 비저무염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다면 쿨린 유튜브로 놀러오세요.